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주제도 조금 긴데요. 일단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개념으로 요즘 뭐 원자재 시장, 뭐 어제 인플레 이슈 다 그 근간을 찾아보면 재료값이 뛰는 건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가격이 뛰다 보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들을 찾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보완재.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오늘 좀 시장을 좀 풀까 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체재라는 것은 뭐 재화중 이 용어적으로 이제 그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 같은 재화 중에 이를 이제 경쟁재라고도 표현합니다. 서로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그죠? 이 아시아 쪽은 쌀이에요. 최근에 밀 가격이 많이 오르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식품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거는 쌀하고 밀가루가 이제 대체재의 개념을 있고 만년필하고 연필. 그러니까 만년필이 가격이 비싸지면 이제 연필로 돌아가는 거죠. 뭐 버터하고 마가린도 마찬가지고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오르면은 소고기로 대체 먹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뭐 하여튼 그런데 두 가지 다 같이 드시겠지만 커피하고 홍차라든지 콜라, 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건 대체재인데 한쪽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늘면은 대체재의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하는 이런 구조들이 있고 보완재는 글자 그대로 같이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커피의 수요가 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메리카노로 이제 많이 드시겠지만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을 타 드시죠. 뭐 해외도 이제 에스프레소에는 강한 설탕을 타서 먹는데 그런 관계들 그리고 또 콜라가 수요가 늘면 설탕값도 같이 설탕도 수요가 많죠. 펜과 잉크, 뭐 바늘실, 버터빵 이건 다 이제 보완제입니다. 같이 섞어서 써야지 효용성이 올라가는 것들. 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설탕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파른 정도는 아닌데 꿈틀거리는 모양새를 봐서는 뛰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 설탕,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지역, 브라질, 인도, 호주, 쿠바가 주산지인데 여기 지금 가뭄이 많아요. 그래서 작황이 부진하면 당연히 가격이 뛰겠죠. 그러면 설탕의 대체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카린이죠, 사카린. 뭐 유해성 논란은 과거의 얘기고 요즘은 이제 그 사카린으로 뭔가를 많이 다 하기 때문에 그 경인양행 그래서 오늘 보는 거고요. 경인양행은 IT 케미칼 뭐 또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실적이 조금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투자되는 비용들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많이 못 쫓아왔는데 올해는 이 IT 케미칼 뭐 잘 아시는 폴더블 폰의 투명 PI 그 UTG라고 하는 울트라 싱글레스 얇은 유리를 또 대체하는 게 PI죠. 투명 PI. 코오롱의 CPI 뭐 이런 것처럼 그 원재료가 이 모노머입니다. 모노머가 바로 사카린을 정제하다가 남는 부산물로 제조 공정에다 갖다가 이제 추출해 가지고 넣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탕이라고 하는 걸 대체하는 사카린. 거기에 또 이제 모노머 투명 PI 뭐 이런 재료들을 찾아보면은 경행양행이 나오더라. 이게 저의 오늘 결론이고. 자, 시장은 무겁겠지만 그래도 또 살아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어떤 이슈가 어떻게 발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경민 차장의 생각 또 알아볼까요? 네, 오를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뭐 좀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사담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제 지인들과 점심 감자탕을 먹으면서 너무 이제 좀 조미료 맛이 좀 세게 나서 이제 조미료 얘기하다 보니까 경인양행 얘기를 하게 됐어요, 마침. 네. 근데 이제 우연의 일치네. 네, 뭐 이 조미료를 이제 사탕수수를 이제 설탕 뽑아낸 그 껍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던 이제 그런 기술도 좀 놓여 있고 사실 이제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과거에 일본 관련해서 이제 뭐 국산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어떤 재료들 뭐 이런 화학 여기가 재료들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래. 염료도 하고 그렇죠. 있고 막 지금 염료 얘기 말씀드리려고 IT 했어요. 염료. 네. 염료 같이 이제 색깔을 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색소 그런 이제 사업도 좀 하고 이제 워낙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이제 범용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원료들을 많이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가도 보시면은 굉장히 시장과는 좀 동떨어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 성수기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조미료의 원료 그리고 사카린. 근데 사카린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뭐 냉면 육수 또 뭐 무슨
동치미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를 좀 예전에는 하고 이제 있는. 소주를 만들 때도 좀 많이 그쵸. 쓰였는데 요즘은 요즘은 안 많이, 쓰죠. 예, 안 소주 쓴다고 맛이 하긴 한데. 변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주가 한 뭐 23도, 25도 이랬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카린을 많이 사용했는데 근거 없이 이제 무슨 발암 물질이다 이러다 보면서 이제 사카린을 한때 8, 90년도 그렇죠. 옛날 9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탕수수, 설탕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최근에 대한제당의 상승세를 보면 가파르죠. 네, 뭐 지금 1년 동안 사탕수수, 설탕 가격이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음식료, 그러니까 원자재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탕수수도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반사적으로 좀 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뭐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가 플러스 이제 뭐 재무적으로 아마 저 무상증자를 아마 했을 거예요. 대한제당이요? 네, 대한제당이. 근데 경인양행은 뭐 이렇게 좀 재무적인 변화를 가질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이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몰라 단단한 네, 회사라서. 좀 본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포인트는 있다. 이런 사탕수수나 이런 또 음식료의 재료로 들어가는 이런 뭐 사카린이나 또 이제 조미료의 재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계절적 성수기 그리고 뭐 주가도 너무 많이 좀 옆으로 놓여 있다 보니까 저는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 시점은 좀 1분기 실적 뭐 17일까지는 다 내야 되니까 네. 1분기 실적만 나쁘지 않게 나온다면 반등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좀 붙여보자면 요즘에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설탕을 대체하는 사카린 물론 뭐 아스팜탐 뭐 몇 가지 감미료들이 있긴 있어요. 네, 네, 단맛을 내는. 근데 이제 양산을 태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설탕의 대체제가 사카린. 근데 사카린은 보완제의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런 공통의 개념으로 제가 좀 보는 거고 설탕값은 지금 대륙간 거래소에서 파운드당 18달러 선인데 그 정도 되네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14달러에서 18달러대까지 왔고 히스토리 역사적으로는 36달러 정도 돼요. 근데 거기 향해서 갈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설탕값이. 설탕값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뭐 12파운드 뭐 이랬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 그러다 보니까 대한제당, 뭐 CJ 제일제당, 네. 뭐 당자 들어가는 얼마 전에 이제 철자 들어가는 아이언 스틸 뭐 네. 이게 난리였지만 이제 당자 들어간 거 이제 음식료는 이제 4월달 내내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많이 이제 했죠. 너무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다 붙여 본다면 최근에 이제 의식주로 이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시각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또 좀 수급을 모아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면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다른 소비를 이제 아끼다 보니까 이제 또 마스크를 벗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 있다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다시 이제 꾸미고 그리고 집도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의식주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그런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이제 이런 시점이 점점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몇몇 또 백신 투약률이 높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 스코어가 확 줄어드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네, 봤을 오늘도 때. 한 700명대가 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그렇죠. 700명대 좀 넘을 예,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뭐 이제 경인양행을 던져주셨으니까 이런 의식주 기본적인 수요, 기본적인 소비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을 좀 가져간다고 하면 역시 좀 뭐 입는 것 쪽을 좀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맑고 좀 어려 보이고 뭐 이런 좀 화장을 상당히 선호합니다만 아직 이제 해외에는 색조 화장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런 쪽에 좀 유행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색조 화장에 다소 좀 기업의 그런 좀 역량이 좀 높은 이제 그런 화장품 업체를 좀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잉글우드 랩이라는 종목이 잉글우드래? 네.
그 화장품 종목이에요. 근데 약간 색조 화장의 이제 외주 가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마스크를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뭐 유럽 이스라엘이 됐건 뭐 미국이 됐건 백신 투약률이 올라가면서 마스크를 던지고 다시 좀 사람이 꾸미고 화장도 하고 뭐 이런 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그거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잉글우드 랩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좀 세이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하나 사더라도 비싼 걸 사려는 그런 보복 소비 심리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명품에 대한 뭐 소비 그런 지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입고 또 뭐 찍어 바르고 이러는 거예요. 뭐 화장품과 명품 의류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까요. 브랜드가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경인양행에서 이렇게 의식주로 좀 돌리는 게 약간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키워드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입고 먹고 뭐 염료 뭐 다 네네 그런 거 연관성은 다 있겠죠. 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붙인다라고 한다면 잉그루드 랩과 신세계 인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생뚱맞게 좀 붙이긴 했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뭐 그렇죠. 하여튼 그럽시다. 네. 뭐 저도 몇 종목 이제 좀 붙여드리 딱 두 종목 정도 제가 네. 오늘 떠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결국 이제 이 경인양행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카린이 어찌 보면 이제 국내에서는 또 경인양행이 독점이거든요. 네. 경인양행만 유일하게 지금 양산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체재 보완제의 개념 뭐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경인양행이 그 사카린이라든지 염료와 같은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부산물을 가지고 뭘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IT 전자 소재 산업으로 이제 뛰어든 거예요. 네. 실제로 작년에 이제 그 애국 테마가 이제 열풍이 불었을 때 장비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 속에서 포토레시스트 이제 국산화 관련된 또 수혜주로 경인양행이 또 이름을 좀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개발비 많이 들어가고 또 개발도 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실적이 이제 둔화되면서 주가는 지금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이제 종목 키워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싸 보이는 종목들을 지금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경인양행이 뭐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이제 연관을 좀 지켜보면은 뭐 많은 기업들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또 오리온이라는 기업을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오리온. 이건 어찌 보면 또 대체 불가의 이제 식품주잖아요. 과자 안 먹을 수 없거든요. 네.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간다라고 해서 과자 안 먹을 수 없는 거고. 선호하시는 물론 기호식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달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리온이 주로 이제 과자 제과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초코파이.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내수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통 식품주라고 하면 다들 내수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리온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지금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 오리온의 과자들이 정말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또 했는데 오리온이 영업이익이 1분기에만 1,0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농심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심도 그야말로 뭐 조금 최근에 또 상승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농심과 오리온 뭐 대체재 보완제의 어떤 관계에서 본다면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경기 민감재들 중에서도 자본재와 관련된 종목들조차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못 벗어나고 사실상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시작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오히려 실적 좋고 자산 가치 좋으면서도 수출주로서까지도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한 종목은 네. 경동 나비엔이라고 하는 이제 보일러를 만드는 종목이에요. 이게 실제로 이제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뭐 비수기죠, 사실은.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비수기에 이제 보일러 회사를 이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경동 나비엔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내수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지만 미국이라든지 중국 또 북미 시장을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보일러뿐만 아니라 이제 온수기와 관련된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경동 나비엔조차도 사실상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국내 사실 보일러, 내수 이쪽에 이제 좀 치중된 종목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새롭게 이제 수출로 또 활로를 좀 열면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동 나비엔까지도 추가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뭐 대체와 보완이라는 개념이지만 이 대체,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차박 텐트 이 가격이 오를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 집에서 자야죠. 사실은 잠은 집에서 자야 되는데, 근데 집값이 올라가면은 목재,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뭐 페인트, 거기에 이제 앞서 우리 봤지만 어제 북미 지역 쪽에 보일러들 들어가서 뭐 보일러 이런 건 이제 보완재의 개념으로 같이 오르는 거죠. 구리값이 오르면은 구리를 대체하는 것은 사실 뭐 금은 대체할 수 있어요, 구리가. 근데 금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체는 좀 힘들고 뭐 니켈과 알루미늄을 섞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뭐 스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좀 대체가 표준어는 아닙니다.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쓰시던 말씀이니까 제가 써봤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오늘은 뭐가 뛰면은 모두 뛴다. 그리고 뭐가 더 뛰면은 그거를 대체하는 모두 뛴다. 이런 개념입니다. 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하실 말씀 한 마디씩 없어? 보낼까? 네. 가세요. 네. 네. 36분 뭐 자, 장 출발 전에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거운데 무겁죠. 뭐 하루 이틀 정도 오늘 특히나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참 이게 영악하다라는 표현이 뭐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세력 부어놨죠 지금. 이미 이틀 전부터 지난 이제 화요일 날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원, 어저께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7천억을 이제 들이부었거든요. 선물 네. 시장까지 합하면은 이틀 만에 거의 7조 원 이상 지금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좀 한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매도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악재를 이미 선반영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오늘 옵션 만기일 날 오히려 수급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뭐 지난주 어린이날 앞두고 이제 화요일 날 나타났었던 시장의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오전장에 조금 추락하는 증시에서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으시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복귀 좀 해드리면서 향후 시장 전략, 변동성 장세 시장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